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안위보다 본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던 냉혈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현동 호프집 주인입니다. 아주 옛날 사건인데요. 1999년 말 인천의 인현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납니다. 지하에 있던 노래방은 수리 중이었는데 청소년들이 불장난을 하여 불이 났고 조금씩 유독가스가 건물에 가득 찼는데요. 사실 화재 자체는 30분 만에 진화가 되어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화재였다고 합니다. 1층에 고깃집 손님들이나 3층에 당구장 손님들은 바로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크게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2층의 호프집이었습니다. 모두 비상구로 탈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호프집 주인은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었고 심지어 돈을 내고 나가라며 유일한 출입구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호프집의 창문도 통유리인데다가 간판을 붙이기 위해 판자로 막아버려 창문으로도 탈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손님들이 불이 나도 탈출을 할 수 없던 사이 연기가 호프집 안으로 거세게 들이닥쳤고 그렇게 손님들 중 56명의 희생자가 나와버린 대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희생자의 대부분은 학교 축제가 끝나고 수능 뒤풀이를 하던 주변 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업소는 이미 안전기준 미달로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장은 본인만 아는 비상구로 탈출하여 도망갔지만 바로 잡혔는데 그 호프집 주인은 대리 사장이었고 진짜 사장은 도주를 해버립니다. 경찰이 내연녀의 신병까지 확보해 조사하자 며칠 후에 자수를 했는데 첫 마디가 죽고 싶어서 잠적했습니다 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장부에는 경찰서 파출소 등 공무원들에게 얼마씩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무전기를 통해 구청 단속 정보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호프집 사장은 호프집 외에도 동네에서 PC방, 노래방, 콜라텍 등 총 8개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 고객층이 10대였다고 밝혀집니다. 호프집 수리에 전경들까지 동원하는 등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었고 매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까지 하며 회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미 자수하기 전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핵심 장부 등을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하여 5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고 출소 후에는 CCM 가수가 되어 활동을 하였는데 한창 도주 생활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인현동 자체의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히려 희생된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호프집에 갔다고 조롱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적시키려고까지 했으며 결국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1억 8천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은 알바 첫날 사고가 나서 희생을 했지만 손님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인천시에서 장례 비용과 식비까지 물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아에게 구상권 소송한 보험사입니다. 2014년 한 가장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베트남인인 아내는 2012년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데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했는데 그중 9천만 원은 베트남인 어머니 몫이어서 40% 상속 비율인 6천만 원만 아들에게 지급되었고 아이는 이 6천만 원을 정신과 치료비와 보육원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황색 전멸 등 신호에서 오토바이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다쳐서 그에 대하여 보험사는 5,383만 원을 합의금과 치료비로 동승자에게 지급하였고 소송 끝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지면서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5,383만 원의 절반인 2,691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아들에게 구상권 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0살에 보육원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게 법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 베트남인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 몫인 9천만 원은
보험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닌 아들의 몫에서만 2,6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부분과 현재 10살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버지에게 일어난 6년 전 사고에 대하여 2,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2,600만 원을 당장 갚지 못하면 매년 12% 정도의 이자가 따박따박 붙는다고까지 하는데요. 이 문제를 아이의 큰 아버지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로 이 사건을 밝히게 됩니다. 이 영상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해당 뉴스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커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당 보험사를 밝혀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18만 명이 동의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해당 보험사는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했다며 손은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는데 알고 보니 2,691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종용만 했지 실제 합의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안 한문철 변호사는 아예 본인이 직접 대응할 것을 방송을 통해 밝히는데요. 해당 보험사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보험사는 아이에게 걸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공식 사과문을 통하여 사과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목 9천만 원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말에는 아예 미성년자 취약계층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까지 생겨나기도 하였고 한문철 변호사는 나중에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새우튀김 갑질 손님과 쿠팡 이츠입니다. 정말 배달 하나 시켜 먹으면서 리뷰가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동작구에 있는 한 김밥 가게의 점주가 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항의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쿠팡 이츠를 통해 새우튀김 3개를 주문했는데 하나가 이상하다며 컴플레인을 넣었고 결국 새우튀김을 환불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점주에게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진상은 하루가 지나서 쿠팡이츠 앱을 통해 음식값 전부를 환불받고 싶어졌다며 개념 없는 사장이라며 별점 1개짜리 리뷰까지 남기며 환불을 전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고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쿠팡이츠에선 중재를 하지 않고 고객 요구사항만 지속적으로 업주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점주는 쿠팡이츠의 전화를 계속 받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점주가 쓰러졌다고 쿠팡에 알려도 쿠팡이츠에선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 달라는 등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다는데요. 심지어 그 진상은 점주의 남편이 전화를 통해 항의하자 그게 왜 내 잘못이었냐는 반응이었다는데 손님도 손님이지만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도 끝까지 전화로 닥달한 쿠팡이츠가 정말 무섭습니다. 쿠팡이츠는 불매운동과 함께 점주들의 탈퇴운동까지 벌어지자 갑질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갑질 대응팀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사탄들도 한 수씩은 배워갈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적어도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